자, 영상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려 보시죠. 자유학기제는 기대와 걱정에 관한 영상 준비되어 있죠. 보실까요?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관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생각부터 여러 학부형들의 그 말씀이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기대와 걱정이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경호 선생님, 일단 그것만 여쭤볼게요. 학업 성취 이러다 애들 저하되는 거 아닌가?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자유학생. 걱정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험과 상관없이 스스로 학습 원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학습에 익숙해서 올라가면 결국은 의존하지 않고 문제집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어떤 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자기 잘하게 됐다고 쫓아와서 저에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기주도의 학습,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고요. 힘들도 과외 한 번 안 하지 않고 그 학교 열심히 혼자 해서 갔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잠깐 자기 자랑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좌지연 어머님, 아까 애들도 변하고 어머님도 변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 걱정 되시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학업 성취도에 관해서. 글쎄요, 여기가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여서 이런 훌륭한 자리를 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유학기자랑 상관없이 공부는요 1년 지나보면 헬로는 하고 안 하려면 안 합니다. 제가 갑자기 할놈이 됐군요. 저는 할놈이었습니다. 자유학기자를 했다 그래서 사실 학업 성취도가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학업 성취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점수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기대치 높은 훌륭한 학생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넘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저 어제까지도 자유학기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자유학기제가 정말 좀 동영상도 잘못된 게 뭐냐면요, 계속 꿈깎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꿈깎기를 찾기 위해서 나는 현장에 안 갔으니까 내가 수업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체험 활동만 하고 그냥 외부에서 선생님 모셔가지고 무슨 치어리더 하고 무슨 이렇게 뮤지컬 하고 댄스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공부는 언제 하지라는 거죠. 그다음 자유학기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사실 그러한 댄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수업 시간 내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자유롭게 수업을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가 한 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가 꿈이 키워지는 거지, 사실 한번 무슨 댄스 했다 그래서 걔가 댄서 될 거 아니고 걔가 오카리나 했다 그래서 그쪽 될 거 아니고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니? 선생님이 멘토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국어를 할 때 이렇게 시를 한번 써봐라. 아니면 수학을 할 때 수학의 원리는 무엇이더라? 이런 수업의 진행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안 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연수를 받아서 하셨거나 갑작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맡은 애들은 행운이에요. 그쵸? 근데 안 그렇게 그냥 사실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소극적이시거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선생님을 만난 애들은 불행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우리 부총님께서 교사님들의 역량을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 근데 나는 부총님께서 이렇게 전국을 20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이게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훌륭한 그 기획이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진짜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듣고자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영상만 보고 자유학기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랬을 때는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데 와서 동영상 틀어주면 사실 재미없어요. 근데 말로 전달을 했더니 그나마 공감이 되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야 되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럼 선생님들에게 보너스를 주시든가 아니 연수를 시키시든가 선생님들의 힘든 선에서, 그러니까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그 적당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애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기제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박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 끄는 거예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는데 좀 참아주세요. 그나마 제가 많이 드린 거거든요. 부총리님 굉장히 뿌듯하시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신데 잠시 후에 말씀 여쭙도록 하고요. 김우배 원장님, 지금 어머님 말씀하셨거든요. 교장 선생님이셨기도 하고,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그냥 채찍이 확 내려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교수 활동이라든가 학생 교육 활동의 모든 것은 교사 개인이 책임졌었습니다. 근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제 교사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학습 공동체의 역량이 더 커져야 될 겁니다. 교사 집단들이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수하고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풀어줘야 됩니다. 부모의 의견도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러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지원이죠. 지금까지 모든 예산의 지원은 학생들에게 갔었습니다. 이제 교사에게 그런 지원을 해서 교사가 소외되지 않고 1학년, 2학기 담당하는 선생님만 자유학기제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러한 학습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총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수. 알겠습니다, 원장님. 점점 부총리님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신데요. 일단 병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유학기제를 배우고 들어온 학생들이 아마 대학에 들어올 때 정도 되면은 아마도 학원식 수업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학생들은 질문을 잘 안 하고 해서 그냥 대학 교육에서 그렇게 주입식 교육처럼 했었는데 아마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 좀 더 교육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그닥 큰 내용은 없었고 길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치신 거는 이제 부총리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아니 그 전에 짧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니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부총리님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Q&A 시간도 있어서. 예, 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학부모로서 경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1학년 때는 정말 이 훌륭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 기획을 나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이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자유학기제가 경험을 해보면 어머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애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걔네가 끝나고 2학년이 됐을 때가 문제죠. 거기에 다 적응을 시켜놓고 2학년 가서는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활용은 해요. 활용은 하고 안 활용은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의 대응책이라고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줄을 세워요. 성적으로. 줄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몇 명,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갈 애들은 걔네들은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잘 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년 경험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요 자유학기제 1학년 때 생활기록부 보고 영재고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애가 우리 아들이라니 너무 훌륭하게 써 있어가지고 이게 항목별로 이게 과목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총평도 그거는 자유학기제에 애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2학년에는 공부를 했잖아요. 시험을 받고. 그 다음 선생님들의 업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의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를 경험을 안 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그렇게 안 써주세요. 안 써주시고 그 특목고나 자사고 갈 친구들을 딱 줄을 서서 그 다음에 그까지만 써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쌍둥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적도 달라요. 사실. 근데 한 놈은 욕심이 있는 놈이고 한 놈은 못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얘 거는 사실 선생님한테 얘는 어쩌면 자사고나 특목고 갈 수도 있어요 라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아주 열심히 써주셨어요. 근데 한 놈은 세상에 나는 컴퓨터가 잘못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백지예요. 하얗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충격받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연합고사 볼 거면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자사고나 특목고 안 쓸까봐. 근데 애들의 성장 과정이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알 수 있는 거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겠지만 걔네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과목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말로 자유학기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 자유학기제만 지금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실 게 아니라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애들은 그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학부모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고민을 하고 학교 측에서도 교육부 측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잘 자라는지까지도 관찰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우려에 대해서 예. 제가 교사 입장에서 던지시지는 마세요. 던지시지는 마시고.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고 이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사실은 30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35분까지 지금 1, 2분 정도만 더. 예, 우리 뭐냐면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선생님들이 2학년이 되면 갑자기 성의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체제 자체가 1학년 2학기 때는 그러니까 지필평가 평가를 아는 대신에 서술형을 모든 과목 다 쓰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쓰는 거고 2학년이 올라오면 특별한 학생만 쓰라는 겁니다.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그러다 보면 저희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초점을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저 학생이 특별하게 소설을 잘 쓴다라면 그걸 쓰죠. 근데 그 학생은 아시잖아요. 또 수학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 그 학생이 취직이 되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특목고나 자사고 아이들만을 배려해서 그 아이들만 써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쓰다 보면 그래서 저희끼리 회의도 해요. 한 학생이 취직되지 않게 하자. 그런 어떤 저희들의 노력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요. 예,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으시겠어요. 자, 부총리 차례입니다. 제가 아주 중간에서 어머니 말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결국은 학교 수업이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리드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학기제와 도입과 더불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교사 양성하는 대학에서의 교육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교사들을 임용하는 그런 내용도 앞으로 이제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평가에 있어서도 중학교 과정은 일단 평가가 이제 지필 교사 평가가 있고 이제 수행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평가라는 건 그야말로 시험지를 나눠줘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 이건 뭐 수학이나 국어를 하더라도 지필 평가가 있고, 국어에 대해서 또 수행 평가를 같이 따라갑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 국어 시험 성적이 뭐 70점이라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말하기, 자기 의사 표현 이런 거 잘하는 학생 기술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신뢰가 쌓이고 이제 정착화되어 나가는 많은 부분이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일단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러한 자유학기제 수업에 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총장님들을 만나봤지만 앞으로 대학에서는 그 학생의 면접을 통해서 과연 이 학생이 그야말로 사교육 시장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학생인지, 정말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스스로 책을 읽고 자기의 어떤 사고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금방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묘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집에 대한 묘사가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상력을 키우고 그러한 폭넓은 소양을 갖추는 것이 좋은 대학에 가는 길입니다. 지금 중학생.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가져가시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좌지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의 노력은 분명히 하시고 계시고 하실 거라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자유학기제가 하는 여러 가지 의미와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자유학기제 이후 다음 학기의 평가라든지 학생들의 모습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한 대답은 좀 못하시는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음 학기 하는 문제. 예.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장 선생님께서 재량권을 가지고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게 일반적으로 진로 체험이라고 꼭 이렇게 고정돼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진로 체험 학습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키우고 그것이 일반 교과에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2학년에 올라가서 뭐 체험하고 막 여러 군데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수업 형태가 이미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학기는 수업을 하고 진학을 하면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강의하면 아마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아마 못 견디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교육을 바꿔나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총장님.